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문제죠. 특히 이제 파트너를 제명할 때, 그리고 그에 따른 정산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동업 중이시거나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업이라는 게 사실 시작할 때 그 설레임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마무리가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갈등이 생겨서 누군가 나가야 할 때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인지 또 금전적인 부분, 이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점들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 동업자를 제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갈 때 정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히 그 영업권 문제,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동업자 제명부터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단순히 뭐 재산을 횡령했다, 이런 명백한 잘못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718조를 보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그러니까 파트너들 전원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 네. 근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게 꼭 무슨 범죄 행위 같은 그런 명백한 잘못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서 파트너들 간의 불화나 의견 대립이 너무 심각해서 이젠 정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사업을 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요? 와, 이건 좀 기억해둬야겠네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제명된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죠. 제명으로 탈퇴하는 조합원은요, 그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분만큼 정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 지분만큼 받는군요. 그럼 그 조합 재산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뭐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유형재산 당연히 포함되고요.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 영업권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게 정상금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네, 영업권.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가게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병원이다. 그러면 그 병원의 명성, 단골 환자들, 운영 노하우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것들. 네, 판례를 보면요. 특별히 계약으로 우리 영업권은 계산 안 한다. 이렇게 빼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산할 때 영업권을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계약서에 안 쓰면 무조건 포함이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료에 나온 병원 사례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수익도 높고 또 이게 특정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 이런 곳은 영업권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영업권 가치,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평가 방법이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이니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원이 특정 방법만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운영될 사업체, 특히 병원처럼 무형자산 가치가 큰 곳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잘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래 수익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현금 흐름 할인법, DCF 같은 방식이요. 이게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과거 자료, 세금 낸 거 이런 거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복잡하지만 합리적이네요. 그럼 정산금을 계산할 때 혹시 받아야 할 돈에서 좀 빼야 할 돈은 없나요? 예를 들어 동업하다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물어줬다거나 하면요. 네,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의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나누기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요, 특정 사고에 대해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이거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게 라고 별도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금액만큼은 정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아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군요. 네. 하지만 개인소득세처럼 각자 내는 세금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탈퇴하는 조합원 명의로 된 조합 재산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거요. 네네. 그러면 그 재산 명의를 넘겨주는 의무와 남은 조합원들이 정상금을 지급할 의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 이걸 법에서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봅니다. 아, 동시이행이요? 그럼 어느 한쪽이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퇴하는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해주기 전까지는 남은 사람들이 정산금 지급을 좀 늦춰도 법적인 지연이자를 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좀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와,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고려할 게 너무 많은데요. 결국 핵심은 그냥 시작할 때 미리 잘 정해놓는 거, 이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동업 시작 전에 계약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계약서, 역시 계약서가 중요하군요. 네. 탈퇴할 때 정산 방법, 특히 이 영업권 포함 여부랑 평가 방법, 그리고 뭐 의료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채무 분담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걸 정말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네, 오늘 동업관계에서의 제명 그리고 정산금 문제, 특히 좀 까다로운 영업권 평가까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명백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신뢰관계가 깨지면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퇴직 시 정산금에는 계약으로 명확히 배제하지 않는 이상 영업권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예방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탈퇴와 정산에 관한 규칙을 정말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해두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법적인 기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동업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비법률적인 요소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같은 사업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